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슐랭 스타 셰프고요. 예, 오랫동안 우리 전통 문화와 차를 연구해온 한영룡 향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뿐만 아니라 차, 또 미술품, 또 의복 굉장히 다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우리 문화가 이루어질 때는 뭔가 하나로 모아질 때, 집약을 할 때 그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그 일본과 함께 그 차 문화를 교류하면서 굉장히 일찍이 그걸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어떤 그 차 문화에 보면은 일단은 차를 할 때 뭐가 있으면 차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차를 내는 복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가 있고 그릇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차라고 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차 교류하면서 한국은 차실이 없어요. 차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차실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일본과 상대적으로 교류할 때 그런 어떤 우리만의 약간 부족함?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런 종합적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여성이 옷을 잘 입더라도 딱 백을 들어야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그 미묘한 그런 상관적인 관계와 그 완성미의 극치는 조화다. 그게 가장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그 독실한 제가 또 불자로 알고 있는데 그 불자이신 게 그 정체성이 또 음식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그 1000년을 넘어가는 그런 문화는요, 종교를 초월하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 공양이라든가 또 공자님에 올리는 석전 제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 문화의 총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에 와서는 종묘 제례로서의 그 완성을 이루면서 유교 문화의 극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현대의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옛 문화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자, 우리가 요즘 뭐 AI, 챗GPT를 많이 쓰고들 계시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부처님 말씀 안에 정말 손바닥에 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풀어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이제 음식을 만드실 때든 지금 많은 활동하고 계신데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마음가짐 또 본인의 철학 또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맛있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음식을 만들면서부터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전환이 되게 된 게 음식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저희가 그 오랜 역사, 원시시대를 거쳐서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또한 이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잘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동물이나 예를 들어서 뱀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사냥을 해서 자기가 먹게 되면 그거를 소화를 시키는 동안
아무 일도 못해요. 오로지 그거에만 집중을 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는 생식에서 하식으로 하나의 요리를 함으로써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거대한 문명의 주인공이고 만물의 영장이 됐기 때문에 항상 음식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게 첫 출발이자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슐랭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를 때부터 지금은 정말 전 세계인들 한국 국민중 미슐랭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슐랭을 따신다는 건 어떤 의미였고 또 그 선배로서 또 요즘에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미슐랭을 사람들이 막 추구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네. 저희가 그 세계 식문화사를 이렇게 보면 결국 세계가 먹는 전쟁입니다. 예, 너 왜 사니? 하면 먹기 위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유럽은 6,000가지 정도를 먹습니다. 종류를 보니까. 근데 한국과 동양은 12,000에서 16,000가지를 먹어요. 자, 그들이 소위 말해서 버려지는 도토리라든가 뭐 고사리라든가 이거는 다 독초예요, 독초. 사람이 먹을 수 없고 뭐 이베리코가 뭐 도토리 먹는다고 하듯이 그런 그 짐승들이나 먹는 건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근래부터가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그런 독초를 잘 이용해서 건강 기능성으로 먹고 있는 문화를 보면서 그들이 미슐랭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유럽에서 만들어냈지만 동양 문화에 비교하니까 비견이 불가능한 거죠. 그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고 또한 그게 불교의 식문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단체적으로 합숙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불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단체 급식, 영양학, 그 다음에 급식학 이런 것들이 벌써 그 당시 때부터 엄청난 계산에 의해서 고려와 배려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 우리 불교 문화가. 그게 형성되지 않으면 불교 문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불교의 이제 사찰 음식, 방금 그 단체 음식이 또 급식으로도 가고 또 요즘에는 비건들 사이에서 사찰 음식이 또 굉장히 유명해지고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불교의 그 음식 문화가 또 바로 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서는 어떤 정도의 위치와 영향력을 차지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단체 급식의 원조가 바로 공양입니다. 자, 수백 명, 수천 명이 먹고도 병이 나거나 집단 질병이 없었게 해야 그 종단이 유지되고 조직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전염병이 돌면 그 전체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방, 단체적인 음식의 가장 핵심이 바로 공양으로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또한 자기가 몸에 맞게끔 필요한 영양분을 본인이 맞게끔 먹고 또한 단체적으로 먹으면서도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서로 간의 불편함이나 생각하고 자,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공양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바로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 물음하고 한 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차 문화도 역시 그런 단체 생활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없애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불교는 무엇보다도 수행을 우선으로 하고 나를 알아가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요. 자, 우리가 조용히 있어도 막 수많은 생각이 올라오고 정말 불같은 내 성격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할 때 정말 친구처럼 연인처럼 스승처럼 나타나서 나를 편안하게 풀어주고 내려주고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를 따를 때 그 내려오는 물소리, 또 따뜻한 그 수구에 이렇게 손을 만졌을 때 또 찻잔으로 오는 그 온기, 이런 것이 우리의 안이비설신이를 하나로 집중해서 수행 정진의 하나의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나물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그 정말 우리면 우릴수록 오묘한 희유한 맛을 낼 수 있는 그 찻잎을 보면서 저 찻잎도 저렇게 맛을 내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차 하나로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울림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사찰 음식이 이제서야 좀 알려지고 이제서야 뻗어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찰 음식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저는 그거는 그 필요로 하고요. 단지 그게 먹는 것으로만 그 국한돼서는 아니 된다. 아까 말대로 그런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주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해인사의 바로 공양이 다르고 송강사의 바로 공양이 다르고, 이렇게 다름으로써 서로 차별화와 어떤 멋스러움을 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불교랑 한식이 이렇게 좀 함께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또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네, 한식과 뭐 불교 음식은 하나라고 봐도 그냥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요. 단지 이제 그 우리 그 사찰에 교구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천주교의 한살림처럼 전문성 있게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영양실조로 제일 힘든 분들이 스님들이에요. 공양주 보살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해결을 하면서 사찰을 지키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음식 때우고 뭐 이렇게 영양이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말 영양실조를 걸리신 스님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배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런 힘을 빌려서 우리 그 산속에서 정말 자연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자재들을 이걸 상품화하고 산업화로 가져가서 건강을 지키고, 또 불자들도 그런 혜택, 특히 요즘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령화 사회에서 혼자 밥에 먹기 힘든 그런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무슨 우리가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솔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맛있는 나물을 해 먹으려고 그래도 요만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뭐 불고기나 뭐 이런 뭐 제육볶음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다고는 하지만 영양이 불균형하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몸에 균형이 깨지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산업화해서 하면 더 싸고 정직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문화로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불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하시는 일 곳곳에 진짜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굳게. 혹시
정말로 수행을 매일 하실 것 같아요. 선명상 같은 걸 좀 하면서 본인 수행을 어떻게 매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정말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하다못해 우리가 길에 있는 돌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듯이 우리가 이 사람 몸을 받고 이 시대에 왔을 때 정말 그 존재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가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몸을 받은 가장 큰 주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명상은 밥 먹듯이 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나만의 명상법, 나만의 선명상법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요? 아침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부자리에서 하는 명상이 가장 이부자리 명상으로 좋습니다. 네, 일어나서 아침에 몸을 좀 꾸물꾸물 하면서 한 10분 정도 그냥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뒤척이면서 팔도 쭉 뻗어보고 다리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밝은 창문이나 또 그런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있으면서 약간 몇 분 정도 멍 때리다가 좀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 한 모금 먹고 그 물이 이제 넘어가는 이 느낌을 쫙 느끼면서 뭐 5분, 10분 정도 그런 그 화두를 두어서 하는 명상은 굉장히 하루를 즐겁게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상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좀 집중하고 계신 화두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원상 회복이나 우리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는 이제 그런 문화 또 배려하는 문화를 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또 보조박물관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여름을 한껏 피하지 마시고 즐기는 그런 여름으로서 견뎌내셔서 정말 풍성한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내시고 사랑합니다.